안녕하세요. 네, 언니네 복덕방의 복덕방 언니입니다.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되게 어수선한데요. 다들 무탈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힘내시고요. 한 달 전쯤에 첫 번째 저의 영상이 올라갔는데요. 공인중개사 4개월 합격 공부법에 대해서 업로드를 했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반응이 꽤나 좋더라고요. 제 요즘 근황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신사동에 위치한 알파카 부동산 중개법인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빌딩을 전문적으로 하는 중개법인이고, 워낙 이제 훌륭한 동료분들, 선배님들이랑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중소형 빌딩 거래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저도 첫 번째 계약과 잔금까지 했습니다. 첫 번째 영상을 올리고 나서 댓글이나 개인적으로 어떤 학원을 선택했는지, 어떤 교수님을 선택했는지, 왜 그 교수님을 선택했는지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올려주셔서 오늘은 공인중개사 합격 비법 2탄으로 교수님을 선택하는 팁과 또 제가 선택했던 교수님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보겠습니다. 30회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를 하면서 방문각이라는 학원을 강의를 수강을 했는데요. 어떤 분들이 방문각 광고하는 거 아니냐고 뭐 지난 영상에도 댓글 주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제가 아직까지 그럴 만한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냥 제가 경험한 것들을 리뷰한다는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을 어떻게 골랐는지 기준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 수험생들이 모인 유명한 카페들에 들어가 보시면 선생님을 선택하는 거에 대한 고민의 글이 정말 많아요. 그 고민은 거의 시험을 한 달 앞두고도 모의고사 선생님 구하는 것까지도 계속 수험생들이 고민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선생님을 어떻게 선택하는지가 사실은 고민의 시간을 줄이는 하나의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유명한 학원들 많잖아요. 저는 방문각을 들었고, 에듀윌도 있고, 최근에 그 서장훈 씨가 광고했었던 메가랜드도 있고, 거기에 되게 훌륭하신 교수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합격 수기 같은 걸 보면 유명한 선생님들이 추려져요. 그런 것들을 참고하시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추천을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강의 수가 정말 많은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강의를 어마어마하게 들어야 됩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냥 유명하신 분들도 좋지만 샘플 강의 같은 거를 싹 다 들어보면서 나랑 잘 맞는 선생님으로 선택을 하시는 게 진짜 중요해요. 예를 들어 말투라든지 뭐 성격, 강의 스타일, 뭐 판서하는 스타일 이런 것까지 체크를 해서 내가 장기적으로 이 사람이랑 오랫동안 강의를 들어도 내가 괜찮겠다라는 판단이 섰을 때 그 선생님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강의를 들으면서 사실 되게 중요하다라고 느꼈던 게 바로 그 딕션이에요. 발성이나 발음. 이게 힙합퍼들한테, 래퍼들한테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온라인 강의를 듣다 보면은 막 1.5배속부터 1.7배속, 1.8배속까지도 빠르게 돌려서 강의를 듣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럴 때 빛을 발하는 게 딕션이에요. 빨리 배속을 돌렸을 때 그 발음이 물리지 않는지가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제가 들었던 6분의 교수님들에 대해서 리뷰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4개월 동안 저는 공부를 하면서 다른 인간관계들을 굉장히 최소화하고 이 공부에 집중을 했기 때문에 저한테 4개월 동안 친구이자 멘토이자 고민 상담이자 저의 어떤 일상을 너무나 오랫동안 같이 했던 분들이라서 약간 감회가 새롭네요. 자, 1차 과목 선생님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부동산학개론은 김백중 선생님, 민법은 김덕수 선생님을 들었어요.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면 1차 시험의 원탑 듀오라고 보시면 돼요. 이 두 분 자체가 워낙 친하셔서 이 두 분을 같이 들으면 약간 강의 듣는데 재미 요소가 되게 많아요. 서로를 비난하시면서 재미있게 스토리를 끌고 가시거든요. 만약에 들으신다면 이 두 분을 같이 듣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이제 부동산학개론 김백준 교수님은 사람 자체가 되게 좀 긍정적이고 유쾌하신 분이라서 강의를 듣는데 약간 지루함이 거의 없고 재미있는 암기 코드도 계속 개발을 하세요. 그래서 막 신상품이다 하면서 수험생들의 반응도 보고 뭘 가지고 갈지 저희랑 같이 소통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잡담이 많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뭐 온라인 강의 같은 건 스킵을 통해서 넘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웃으면서 공부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왜 대단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드냐면 이론과 계산을 정말 쉽게 가르쳐 주세요. 굉장히 쉬운 이론과 쉬운 계산법을 가지고 어려운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뭐 단기 수험생으로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고, 수험생들이 어떻게 하면 부동산학 개론을 쉽게 공부할까를 정말 끊임없이 고민하시는 교수님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상담도 되게 많이 진행하시고 카페에도 굉장히 활성화돼 있어서 매일매일 숙제 검사를 직접 하세요. 타이트한 관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굉장히 잘 맞으실 거고, 막판에 이제 한 달 정도가 남으면 스케줄 표 같은 거를 나눠주셔서 디테일하고 세심하게 챙겨주시는 담임선생님 같은 분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민법의 김덕수 교수님이에요. 이거를 이제 김덕수 교수님께서 보실지 모르겠지만 약간 까칠하고 똑똑한 츤데레 같은 캐릭터예요. 이제 강의를 하실 때도 막 화가 아닌 화도 많이 내시는데 저는 그런 부분이 오히려 집중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됐던 것 같고, 저는 사실 그 김덕수 교수님의 캐릭터도 좋았지만 가장 좋았던 거는 객관식 시험이자 법에 접근하는 방법에 대한 통찰력이 정말 뛰어나신 것 같아요. 수험생들한테 그 본인이 갖고 있는 노하우 같은 거를 누구나 알려줄 수 있지만 쉽게 가르쳐 주기는 쉽지 않잖아요. 김덕수 교수님은 그거를 최대한 저희들이 알아듣기 쉽게 이 시험에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큰 가이드라인을 주신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교수님이 알려주시는 문제 접근 방법을 다른 과목에도 적용을 할 수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강의력은 정말 최고. 그 민법 점수가 계속 안 나온다거나 민법이 좀 너무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한테는 김덕수 교수님을 꼭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2차 시험으로 넘어가서 2차 1교시 중개사법 있죠. 신정한 교수님이 들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듣기에 가장 힘들었던 분이에요. 왜냐면 군대식 말투를 쓰시고 뭐라고 하죠? 중개사법 로봇처럼 거의 모든 강의가 똑같으세요. 이렇게 툭 치면 알파고처럼 쭈루루룩 나오시는 분이고 심지어 유머까지 동일하기 때문에 그게 반복적으로 듣는 게 조금 지루한 감이 있지 않았나. 강의를 반복해서 듣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외워지는 효과가 있었다라는 것도 어쩌면 장점일 수 있겠죠. 한 7월에 한 달 정도 강의를 듣고 나서 교수님을 바꿔볼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다른 강의 선생님들을 막 찾아보기도 했는데 사실 그런 고민을 하는 시간도 너무 부족한 거예요. 결국은 뭐 끝까지 이 신정한 교수님이랑 같이 가게 됐고 원하는 점수를 얻어서 저는 뭐 만족은 하는데 약간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타입의 말투 가지고 계시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법. 공법은 이상공 교수님이랑 같이 했어요. 메가랜드로 간 거라고 알고 있어요. 찾아보니까 메가랜드 교수님으로 뜨시더라고요. 이상공 교수님은 지금도 이 교수님이 알려주신 암기 노래 같은 것들이 생각이 나요. 5566579887 뭐 이런 거랑 뭐 도관농자 용도지역 중보감대 막 이런 이 공법이 암기를 하는 게 정말 많은데 이런 재미있는 노래, 암기를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개발을 하셔서 끝까지 공법을 포기하지 않고 가져가지 않았나. 그 특화된 그림책이라는 교재가 있는데 그림책을 이용한 수업이 굉장히 좋았고 개념과 흐름을 잘 정리를 해주시는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들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사실 제가 이상경 교수님을 선택을 했던 게 29회 그 적중률이 꽤 높으셨다라고 카페에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알기로 감정평가사 쪽 강의도 같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양한 다른 시험에서의 시험도 참고를 하시고 문제 같은 거를 다양하게 분석을 하시는 부분이 굉장히 뛰어나시더라고요. 제가 실제 시험을 봤을 때는 너무 방대한 범위에서 이제 출제가 돼서 뭐 적중률 같은 거를 따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마는 어쨌든 교수님이 알려준 개념에 있어서는 얼추 거의 맞춰서 합격 점수가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공시법은 방문각의 박윤모 교수님 수업을 들었는데요. 되게 젠틀하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딕션이 너무 좋으셔서 공인중개사 학원계의 유재석이 아닌가라는 상당히 전략적으로 강의를 하세요. 가져가야 될 거와 버릴 것들, 지적법이랑 등기법은 어떤 비중을 갖고 공부를 해야 되고 시험에 나올 만한 부분만 찝어서 가르쳐 주셔서
막판에 다른 학원 것들을 같이 푸는 수험생들이 많은데 그럴 때 좀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박윤모 교수님이 너무 얕게 가르쳐주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분명히 있었어요. 저도 사실 글을 보고 좀 걱정을 하기는 했는데 실제로 시험 현장에서 합격 점수를 맞는 데에는 전혀 지장이 없을 정도의 오히려 효율적으로 강의를 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법. 세법은 이송원 교수님 거 들었어요. 이송원 교수님은 지금 메가랜드로 가신 걸로 알고 있어요. 세법의 1타 선생님이시거든요. 강의력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세심하고 되게 덩치가 크시고 손도 크시고 막 이런데 오히려 온라인상에서 이렇게 제가 볼 때는 되게 귀여운 매력이 있는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저는 좋았던 게 강의를 하시면서 그 빈칸 채우기, 네모칸 채우기 이런 반복적인 테스트를 계속 수업 중에 해주세요. 강의를 들으면서 공부가 같이 할 수 있는 교수님 같은 경우는 강의가 끝날 때마다 명언 같은 거를 띄워주시고 수험생들 힘내라는 그런 독려의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공부하면서 힘을 많이 얻었던 교수님이셨습니다. 네, 교수님들의 리뷰를 끝냈는데요. 제가 그렇게 막 비판적인 시선이 강하지가 못해서 너무 이제 칭찬을 많이 드린 것 같은데 아마 사람마다 교수님들의 성격을 받아들이는 부분들은 아마 다 다르실 거예요. 내가 고민 중인 선생님들의 꼭 샘플 강의를 같이 들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어쨌든 되게 오랫동안 이 교수님들이랑 함께 해야 돼요. 이분들의 강의와 내가 잘 맞는지 그런 부분을 잘 고민을 하셔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뭐 저한테 궁금하신 사항이나 공부하면서 어려운 점 뭐 이런 부분들은 알려주시면 시간이 되는 대로 언제든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너무 말이 많이 더듬고 그랬어요. 이게 적응이 잘 안 되네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